자,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상의 84페이지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해가 지금 보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지만 나오는 해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풀면 되죠. x는 2a분의 내 a분의로 해도 되죠. 왜 짝수면 a분의 절반의 부호반대 절반의 제곱 얘 절반이 얘의 절반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i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2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 한근이 2일 때 나머지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해놔야 되는 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한근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4a-4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a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건 1 또는 2가 되네요. 맞죠? 근데 1은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5x 2 넣으면 6 그럼 마3마이죠. x 값은 2 또는 3입니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한근은 3이 되겠죠. 3.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차 방정식 얘 두 해가 마이너스 1과 m이고 2차 방정식 얘 두 해가 3분의 1하고 n일 때 mn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해라는 게 뭐예요?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분의 1을 대입해서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a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이다. 즉 좀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서 3분의 1 넣어볼게요. 9분의 1 b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가 0이다. 맞죠? 그럼 양변에 9를 곱할까요? 9 곱하면은요 이렇게 되죠. 즉 9a 플러스 b가 6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둘을 빼볼까요?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 값은 1이 나옵니다. a 값이 1이기 때문에 b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a 값과 b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다 대입을 하면은 a 값을 여기다 먼저 대입할게요. b 값하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죠. 그럼 마3 뿔 1이니까 x 값이 될 수 있는 게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 값이 3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는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a 값이 1이고 b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b 값 마이너스 3 넣고요. a 값이 1입니다. 여기 부호가 좀 헷갈리면요. 여기 마이너스를 다 곱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해도 됩니다. 1, 3, 1,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2차 방정식 얘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상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자, k 값에 관계없이 나왔죠. 그러면 항등식이고요. 근을 1으로 가지니까 1을 대입해야겠죠. 자, 1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2k 플러스 1 mk 플러스 3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됩니다. n 마이너스 1도 있네요. 마이너스 1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잡하게 돼 있지만 어때요?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가 있는 애들만 묶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애들은 저쪽으로 다 빼세요. 이게 하나 날라가죠. 여기 3 위에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0이어야 돼요. 왜? k가는 항등식이니까. 여기도 0이어야 돼요.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n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둘이 더하면 1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네,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연산 이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를 저렇게 하죠. 그럼 얘를 구해. 얘가 얘랑 같다. 그럼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네요. 뭐 해보면 되죠. 이건 뭐예요? x 동그라미 두 개의 x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겠네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절대값 이 동그라미 두 개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절대값 쓰고요. 둘이 먼저 곱해요. 그럼 2x죠. 그리고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절대값 x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x 제곱 마이너스 2x랑 절대값 x 마이너스 2랑 같으면 x 값을 어떻게 구하냐? 절대값 푸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여기 사상 검증해야 되겠죠. 얘를 너 양수야 음수야? 모른대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겠죠. 그냥 나오니까 그냥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x 값은요 1 또는 2가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해보면. 근데 여기 범위 안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이때는 범위가 2보다 작은 거죠.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마이 뿔 1이 됩니다. 그 x 값이 될 수 있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됩니다. 그래서 되는 애들이 얘랑 얘니까 2랑 마이너스 1. 네, 정답이 됩니다. 네, 넘어가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실근을 갖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뭔 뜻이죠? 실근을 갖는다? 이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돼요. 자,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이거든요. 얘는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자, 얘 짝수 판별식 쓸까요? 절반의 제곱. 얘 절반 해보세요. 3이죠. 걔 제곱 9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음수가 나오네요. 얘도 안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절반의 제곱 뭐 이런 거 안 되네요. D로 갈게요. 그럼 얘 25 마이너스 4 AC 25 마이너스 24 1이 되네요. 1 양수 맞죠? 얘 됩니다. 여기 보면 절반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얘 절반 해보세요. 루트 6이죠. 걔를 제곱하면 6이죠. 마이너스 AC 0 되죠. 0도 실근 맞아요.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허근을 갖는데요. 자, 허근을 가지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얘는 4분의 D로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 절반 해보세요. 절반이 뭐예요? A-1이죠. 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여기 4고요. 여기 2A죠. 따라서 A 값은 2보다는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보다 큰 정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A가 3일 때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가 뭘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얘 중근을 가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는 얘 절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라는 식을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럼 얘의 근을 판별해 달래요. 그러면 얘의 근을 판별하려면 또 4분의 D를 씁니다. 자, 얘 절반이 2A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0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0인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와 얘의 관계밖에 몰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A 제곱이 뭐래죠? B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얘가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 A 제곱 자리에다가 B 제곱 플러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4B 제곱 마이너스 2B 여기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무조건 완전 제곱으로 만들면 양수가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4로 묶어보세요. 얘를.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얘 절반의 제곱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16
맞죠? 분의 1이 필요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한 번은 16분의 1 한 번 더 써요. 얘를 완전 제곱으로 끝까지 만들어 보면 4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얘가 나가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여기가 얼마냐면 양수예요. 양수 4분의 11. 여기 계산하면 4분의 11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에 4분의 11을 더했대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의 근을 판별해 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근을 판별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또 나왔죠. 중근을 갖는다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4분의 d를 써보는 거죠. 4분의 d. 자, 그러면 2k 플러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4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4k 제곱 플러스 4mk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자,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k 있는 애들끼리 묶어보면 4m 여기 k 플러스 4 하고 k 없는 애들 m제곱 마이너스 4n이 0입니다. 자, 그러면 m 값으로 될 값은요 마이너스 1이겠지.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0이 돼야 돼요.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n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n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x제곱, 얘는 절대값 x,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몇 개 있다고 했냐면 3개 있는데 제곱을 하는 방법, 뭐 숫자 있는 때 뿔마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경우 나누기, 사상 검증이 있었죠. 자, 근데 얘는요 절대값이 2개예요. 2개면요 경우를 3개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봐봐요. 얘가 0이 되는 그 기점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얘가 0이 되는 x값들은 0하고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0하고 1이에요. 이렇게 0하고 1. 그럼 구간이 이쪽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3개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1번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x가 0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맞죠? 자,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문제를 풀어볼게요.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x고요. 얘도 음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더하기 2. 이런 식이 되죠.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요.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뿔 3 마일이니까 따라서 x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 3 또는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한 식이기 때문에 얘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2분의 1 같은 걸 넣어보세요. 그럼 얘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요. 여기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보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고 얘는 그대로 2가 있고요. 그럼 얘가 날아가네요. 그럼 x값이 뭐냐면 x제곱이 3이니까 x값은 뿔마 루트 3이죠. 이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는 없습니다. 왜냐면 루트 3이 1.7이거든요. 근데 이 범위는 0과 1 사이니까 1.7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x가 1보다는 큰 경우. 이 세 번째 구역이죠. 여기. 이때 등호는요. 선생님 큰 쪽에다 붙이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붙여버리면 돼요. 근데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은 없긴 해요. 뭐 0을 였다 등호 붙이고 여기 안 붙여도 되고요.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다 양수니까 여기가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습니까? 자, 얘도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그럼 A분의 절반의 부호반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그래서 1뿔마 루트 2가 됩니다. 1뿔마 루트 2.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요. 1 플러스 루트 2가 맞아요. 왜냐면 1 더하기 1.4가 2.4죠. 이거보다 넘어가죠. 근데 1 마이너스 2.4는 음수가 나오니까 저 범위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3이랑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5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A제곱 마이너스 4B죠. 얘가 항상 뭐야?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럼 이때부터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무슨 말이냐? 5 이하의 자연수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A제곱이 4B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1이에요. 그럼 이쪽이 1이 되죠. 여기 어떤 수를 넣든지 간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이쪽은 4보다는 커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쪽에서 2를 넣어보세요.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B에다 1 넣어도 4가 4보다는 크진 않죠. 그럼 여기도 안 돼요. 그럼 3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9죠. 9. 이제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B에다 1 넣으면 4고 2 넣으면 8이니까 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3, 1, 2 이런 거 돼요. 자, 그 다음에 4를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가 16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뭐예요? 1하고 2하고 3입니다. 1, 2, 3까지는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5면 어떻게 돼요? 여기 25가 되죠. 4B가 되고 여긴 다 됩니다.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4 넣어도 되고 5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다 됩니다. 순서상 여기 5개, 여기 3개, 여기 2개입니다. 그래서 5, 3, 2 더하면은 10이 정답이 됩니다. 10개가 총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요. 완전 제곱식. 이제 완전 제곱식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항상 어떻게 풀면 되냐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풀면 돼버려요. 자, 근데 얘를 조금만 식 정리를 좀 해야겠죠. 식 정리를 하면요. B 플러스 C의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4분의 D 한번 써볼까요? 4분의 D.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뭐 B제곱과 같다. 얘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지금 구하라는 게 삼각형의 넓이죠. 지금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 AC, B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AC, 여기가 B 제곱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2B 제곱이 얼마예요? 50이죠. 자, 그럼 B 제곱이 얼마예요? 25죠. 그럼 B가 얼마예요? 5가 됩니다. B가 5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 5를 집어넣으면 25가 되죠. 아하,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25라는 건 알 수가 있죠. 맞죠? 맞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엔 노가다네요. 이것도. 왜냐면 지금 문제를 보면요. A, B, C가 자연수래요. A, B, C가 뭐? 자연수예요. 그럼 봐봐요. B제곱은 5가 나왔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여러분 25가 나오게끔 하는 그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4, 3 보여요. 저는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우리 피타고라스 수 해봤죠. 4, 3, 5. 그래서 여기가 4, 3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 3, 여기 4. 그래서 둘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약분하면은 6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다음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인데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이라고 써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몇 가지 써 이러면 3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근해 공식.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과 개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모든 2차 방정식은 다 풀립니다. 물론 근해 공식 하나로 다 풀리죠. 근데 어느 때 어느 걸 써야 되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자, 근데 지금 보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알파 베타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라는 걸 암기하세요. 암기. 알겠죠? 네, 암기를 하면 됩니다. 아, 합자리구나.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호 반대가 합자리다. 예분의 예. 그리고 여기는 곱자리다. 그래서 예분의 예가 곱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다닙니다. 알겠죠?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 알겠죠? 우리가 중3 때 곱셈 공식에서 기억나나요? 여기가 항상 얘네들의 합에 여기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가요. 항상.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x-2, x-3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얘는 x의 근이 2 또는 3이에요. 근데 얘를 전개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합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왜 애매하죠? 얘네들이 더하면 5지 마이너스 5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고요. 얘네들이 곱하면은 여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자리, 곱자리 이런 걸 잘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을 줬으면은 거꾸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의 해가 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거꾸로 할 수도 있어야 되는 능력까지 물어봅니다. 그건 나중에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여기 A, B, C가 유리수에다 형광펜 치시고 별표를 계속 치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유리수일 때만 얘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도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그 근해 공식 뭐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시죠. 여기 뿔마로 가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p 플러스 qm이잖아요. 루트 m. 그럼 얘의 켤레근은 당연히 p 마이너스 q 루트 m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여기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하냐면요. 여기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b가 만약 루트이면요.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여기가 반대로 제곱수로 바뀌어서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제약이 없어요. 실수일 때는 이 우리가 아는 복소수 범위 있죠. 얘도 켤레. 한 근이 p 플러스 qi면요.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 유도 과정도 있네요. 얘는 좀 무식하게 유도를 한 건데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요. 얘를 근해 공식을 써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를 이렇게 놓고 진짜 더해본 거예요.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더라. 곱해봤더니 a분의 c 나오더라.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공식은 암기를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워밍업만 좀 하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면 여기에 부호 반대로 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1일 때만 그게 가능해요. 1분의니까.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럼 여기에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상황에서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야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부호 반대로 쓰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을 쓰되 여기 있는 개수의 분모에 갖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얘네들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거꾸로 써볼게요. x제곱. 왜냐면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얘 합이니까 부호 반대로 써야 돼요. 이게 더하기 x. 곱은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얘도 볼까요? 얘 합이 얼마죠? 더하면 4죠. 곱은요? 5죠. 5. 이게 빨리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쓰면 돼요. 왜? 여기에 부호 반대로 써야 되니까.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근해 공식으로 먼저 써보세요. 그러면 a분의 절반의 부호 반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1뿔마 i거든요. 그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뭐냐면요. 이렇게 xx 쓰라는 거예요. 여기 x, x. 여기가 무슨 자리죠? 근자리죠. 근자리. 그럼 여기 1 플러스 i 놓고요.
여기다 근자리니까 여기가 1-i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거꾸로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해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도 만약에 근해 공식을 써서 짝수근해 공식이니까 절반, 그러니까 a분의 절반의 부호반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뿔마 루트 3i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다 된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만 좀 할까요? 그러면 좀 문제 양이 많네요. 네, 다음